자,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바로미터가 반도체 산업이죠. 구체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인데, 관련해서 어제 BOJ, 즉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 자, 반대로 엑슨모빌이나 세브론 등과 같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석유기업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 선언의 여파인데, 그런데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은 그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해왔던 미국-이란 전쟁의 종결에 대한 이슈는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전쟁 이후에 예상되는 불길한 시나리오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 방송은요,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 오늘 방송의 관심사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BOJ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즉 금리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이 3명인데 지난번 회의에서는 단 1명에 불과했거든요. 즉 이대로 가면 다음번에는 BOJ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본은행이 전망한 일본 경제인데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1%에서 0.5%로 반토막이 났고, 반대로 물가 전망은 1.9%에서 2.8%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떨어졌죠. 물론 어디까지는 전망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경제에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의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일본뿐이겠습니까? 이미 미국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때 이란이 이 같은 악담을 했습니다. 곧 숫자 4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이란에 질질 끌려가는 행국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유럽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ECB 유럽은행이 앞으로 올해까지 남아있는 3차례 시기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세계 주요 은행들의 태도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인플레이션 2.0 시대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2.0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재촉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물가가 0.9%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은 그렇게 임금 인상이 되면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긴축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소비는 부진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이미 높아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이 같은 고물가 인플레이션은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이 이르기까지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예컨대 코로나 전과 후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가 공동 대응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 이후에
러우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이 러우 전쟁은요, 물가에도 영향을 주었고, 특히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 북한, 첨예한 진영 대립이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자, 반면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을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자, 그런데 여기에 안보 문제에서는 상당히 거시적으로 펼쳐집니다. 즉 미국, 중동, 유럽, 러시아,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미국 이란 전쟁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영향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은요, 진영 자체가 상당히 옅어졌다는 거죠. 진영이 폭파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 그로 인해 자유무역 탈세계화에 아예 말뚝을 꽝꽝 받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요새화거든요. 자, 한마디로 경제 전쟁이 요새화되고 있다 이 뜻인데, 예를 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세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해적광 케이블, 심지어 위성 궤도까지 전 세계가 지금까지 아무런 비용 없이 공공재로 공유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사유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중동의 석유 카르텔, 즉 오펙의 하나였던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의 탈퇴를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석유 메이저의 시대, 예컨대 오펙으로 인해서 중동의 석유 패권이 상당히 강화됐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미국에 있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함으로써 중동의 석유 패권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제 세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과 같은 미국의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 결과적으로 중동의 석유 패권이 갈갈이 찢어지면 어디에 붙을까요? 힘센 곳하고 붙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정학적 경제 리스크도 확대된다. 또한 경제 요새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증가된다라는 현실이죠. 예컨대 그동안 전 세계가 자유화로 인해서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 즉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재고 없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 그로 인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 같은 시스템은 이제 큰 장벽에 부딪혔다. 반대로 공급망이 무기화되면서 돈이 들더라도 재고, 즉 일단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원유를 계속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축 물량을 늘리는 거죠. 그 결과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 경제에게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미국 이란 전쟁 이전까지는 그나마 정치와 경제가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환경도 첨예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러 자산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돈 같은 경우에는 배당 안정성, 배당이라는 마진을 확보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원본 성장을 추구하는 상품. 자,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한 투자 성향이나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성장형 기술 혁신, 어쨌든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추세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종목이라고요? 바로 기술 혁신 분야죠. 그래서 성장형 기술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형 투자에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나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한 액티브 투자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적금식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하되 엑시트 타이밍, 즉 자금 인출 시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 이후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